며느리가 숨겨둔 비밀. 시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하려던 게 아니었는데. 며느리 수정이가 무릎을 꿇고 통곡하는 모습. 시어머니 정옥은 차가운 표정으로 등을 돌린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가족이 이렇게 무너져버린 걸까요? 3년 동안 완벽했던 며느리가 숨겨온 충격적인 비밀은 무엇일까요? 시어머니가 우연히 발견한 서류들과 정체불명의 거액. 과연 이 가족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의 진심을 가장 늦게 알게 되는 법입니다. 1장. 의심스러운 발견. 서울 변두리의 오래된 아파트. 이곳에는 정옥, 아들 민수, 며느리 수정 이렇게 3대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정옥은 3년 전부터 당뇨 합병증으로 고생하고 있지만 가족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 버티고 있었어요. 어머니, 오늘 병원 가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수정이 정옥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시어머니를 챙기는 목소리였어요. 아니야, 괜찮아. 병원비도 만만치 않은데 자꾸 갈 필요 없어. 정옥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당뇨약값만 해도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나가는데 아들 민수의 월급으로는 빠듯했거든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수정이 다정하게 말했지만 정옥은 며느리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 며느리 참 고생이 많아. 시집 와서 3년 동안 한 번도 불평 안 하고. 정옥은 수정을 바라보며 고마우면서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후 2시 수정이 외출한 사이 정옥은 빨래를 정리하려고 수정의 방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침대 옆 서랍이 살짝 열려 있는 게 보였습니다. 이상하네. 수정이가 평소에 정리를 깔끔하게 하는데 정옥은 서랍을 정리해 주려고 열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예상치 못한 것들을 발견했어요. 통장이 여러 개 있었는데 정옥이 모르는 은행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서류들도 가득했어요. 이게 뭐지? 우리가 모르는 통장이 이렇게 많이? 정옥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통장 하나를 들어보니 잔액이 상당했어요. 200만 원? 이 돈이 어디서 나온 거지? 더 살펴보니 매월 일정한 금액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출처를 알 수 없는 회사 이름들이었어요. 대위 컨설팅, 빅마인드 마케팅, 이런 회사들이 뭐 하는 곳이지? 정옥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수정이 자신들 몰래 이런 돈을 어떻게 벌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서류들을 더 들여다보니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월 수입이 300만 원을 넘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300만 원이라고? 민수 월급보다 많잖아. 정옥은 손이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큰 돈을 벌고 있으면서 왜 가족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걸까요? 혹시 다른 남자라도 생긴 건 아닐까? 정옥의 머릿속에 끔찍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요즘 수정이 예전보다 외출이 잦아진 것도 생각나고 가끔 늦게 들어오는 일도 있었거든요. 안 돼, 그럴 리 없어. 우리 수정이가 그런 애가 아닌데. 정옥은 고개를 저었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심어져 있었어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정이 돌아온 거였어요.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수정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옥은 황급히 서류들을 정리하고 서랍을 닫았어요.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수정이 방으로 들어와서 물었습니다. 정옥은 당황했지만 애써 태어난 척했어요. 빨래 정리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수정아, 너 요즘 어디 다녀왔니? 그냥 마트 갔다 왔어요. 저녁 준비하려고요. 수정이 웃으며 답했지만 정옥은 뭔가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수정의 손에 마트 봉지는 없었거든요. 거짓말하고 있어. 분명 다른 곳에 갔다 온 거야. 정옥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3년 동안 믿어왔던 며느리가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생각에 배신감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정옥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서랍에서 본 그 통장들과 서류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내일 민수한테 말해야 하나? 아니면 수정이한테 직접 물어봐야 하나? 정옥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분명 수정이가 뭔가 큰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2장. 숨겨진 거짓말들. 다음 날 아침 정옥은 3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수정이 처음 이 집에 시집 왔을 때를 말이에요. 그때 수정은 정말 순수하고 소박한 아가씨였어요. 가방 하나에 옷까지 몇 벌이 전부였고 신혼여행도 제주도 2박 3일로 소박하게 다녀왔죠. 어머니, 저 요리 잘 못해도 열심히 배울게요. 괜찮다, 수정아. 천천히 배우면 돼. 그때의 수정은 정말 가난한 집 딸이었어요. 친정 부모님도 일용직으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형편이었거든요. 어머니, 제가 빨리 취업해서 집안의 보탬이 되고 싶어요. 수정은 항상 그렇게 말했었어요. 하지만 아이가 생기면서 집에서 살림만 하게 되었죠.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수정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건 정옥은 최근 몇 개월을 되돌아봤습니다. 수정이 입는 옷들이 예전보다 좋아졌어요. 값비싸 보이는 코트, 새 구두, 고급스러운 가방들. 그때부터였구나. 옷차림이 달라진 게. 정옥은 처음에는 민수가 아내에게 선물한 줄 알았어요. 하지만 민수의 월급으로는 그런 비싼 물건들을 사기 어려웠죠. 수정아, 이 가방 예쁘네. 어디서 샀니? 아, 이거요? 친구가 선물해줬어요. 수정은 항상 그런 식으로 대답했어요. 친구 선물 할인받아서 산 것, 온라인에서 저렴하게 산 것. 이유는 항상 달랐죠. 정옥은 그때는 별 생각 없이 넘어갔었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모든 게 의심스러웠습니다. 외출도 잦아졌어요. 예전에는 장 보러 가는 것 말고는 거의 집에 있었는데 최근에는 하루 걸러 하루씩 나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잠깐 나갔다 올게요. 어디 가니? 친구 만나러요. 금방 올게요. 하지만 금방 온다던 수정은 보통 4~5시간씩 늦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항상 피곤해했죠. 친구 만나는 게 그렇게 피곤한 일인가? 정옥은 점점 의심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수정의 휴대폰 사용 패턴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집에서 자유롭게 휴대폰을 사용했는데 최근에는 항상 조심스럽게 다뤘어요. 전화가 오면 다른 방으로 가서 받고 문자가 와도 재빨리 확인하고 지워버렸죠. 누구 전화니? 아, 그냥 친구요. 별거 아니에요. 정옥은 수정의 표정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뭔가 숨기는 것 같은 어색한 미소였어요. 오늘도 수정은 또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나갔다 올게요. 또 나가니? 어제도 나갔는데. 친구가 급한 일이 있대서요. 금방 올게요. 수정이 현관문을 나서며 말했습니다. 정옥은 창문으로 수정을 지켜봤어요. 수정은 아파트 단지를 나서며 택시를 탔습니다. 보통 친구 만날 때는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탔는데 택시를 타는 건 처음 봤어요. 택시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 어디 가려고 택시를 타지? 정옥은 불안해졌습니다. 어제 발견한 통장들과 오늘의 이상한 행동들이 연결되는 것 같았거든요. 저녁 7시 민수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수정이는 어디 갔어요? 친구 만나러 갔다고 하는데. 민수야,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정옥은 아들을 거실로 불러 앉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수정이 말인데. 혹시 요즘 뭔가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다른 일이요? 무슨 말씀이세요? 민수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하는 일 말고 다른 곳에서 돈을 버는 일 같은.
정옥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아직 어제 발견한 통장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에이, 어머니. 수정이가 무슨 다른 일을 해요. 집에서 살림하는 것도 바쁜데. 민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옷차림도 좋아지고 외출도 자주 하고. 그건 친구들이랑 모임 같은 거 아닐까요?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잖아요. 민수는 아내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믿어온 아내였거든요. 하지만 정옥은 달랐어요. 여자의 직감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어. 정옥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분명 수정이가 뭔가 큰 비밀을 숨기고 있을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3장. 추적의 시작. 다음 날 오전 정옥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수정이가 도대체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기로 한 거였어요. 어머니, 오늘도 나갔다 올게요. 수정이 평상시처럼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화장을 하고 있었어요. 어디 가니? 친구 만나러요. 오늘은 좀 늦을 것 같아요. 수정이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바르고 있었습니다. 정옥은 그 모습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친구 만나는데 왜 이렇게 꾸미고 가지? 수정이 나간 후 정옥은 30분 정도 기다렸다가 조심스럽게 집을 나섰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미행해 본 적이 없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지하철역 근처에서 수정을 발견했습니다. 수정은 2호선을 타고 강남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강남? 친구가 강남에 사나? 정옥은 조심스럽게 같은 지하철을 탔습니다. 수정과는 2칸 떨어진 곳에서 지켜봤어요. 강남역에서 내린 수정은 역삼동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정옥은 멀찍이 따라가며 관찰했어요. 수정이 도착한 곳은 고급 오피스 빌딩이었습니다. 1층에 세련된 카페가 있었고 수정은 그곳으로 들어갔어요. 여기가 어떤 곳이지? 정옥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 일대는 모두 회사들과 고급 상점들이었어요. 수정의 친구가 이런 곳에서 일한다고 해도 왜 이렇게 자주 만나는 건지 이상했습니다. 카페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수정이 보였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성과 마주 앉아 있었어요. 저 남자는 누구지? 정옥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수정이 말한 친구는 여자친구인 줄 알았는데 남자와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수정의 표정이었습니다. 집에서 보던 수정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자신감 넘치고 프로페셔널한 모습이었습니다. 정옥은 카페 뒤편으로 돌아가서 좀 더 가까이 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대화 내용까지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30분 정도 지나자 수정과 그 남자가 일어났습니다. 남자는 수정에게 서류 봉투를 건네주었고 수정은 정중하게 인사를 하며 받았어요. 서류? 저게 뭘까? 정옥은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수정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거든요. 수정이 카페를 나오자 정옥은 황급히 숨었습니다. 다행히 수정은 정옥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정옥이 더 놀란 건 수정의 다음 행동이었습니다. 수정은 다른 건물로 향했고 또 다른 남자와 만났어요. 또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어? 이번에는 더 젊은 남성이었습니다. 수정은 이 남자와도 30분 정도 대화를 나누고 역시 서류를 주고받았어요. 정옥은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충격이 너무 컸거든요. 우리 며느리가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옥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수정이 2명의 다른 남자들과 연속으로 만났고 서류를 주고받는 모습까지 봤어요. 혹시 정말 바람을 피우는 건 아닐까? 아니면 다른 나쁜 일에 연루된 건 아닐까? 집에 도착했을 때 민수가 일찍 들어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갔다 오세요? 응,
그냥 잠깐 나갔다 왔어. 정옥은 민수에게 오늘 본 것을 말할지 고민했습니다. 수정이는 아직 안 들어왔나? 네, 아직이요. 오늘 늦는다고 했잖아요. 민수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옥은 달랐어요. 민수야, 너 혹시 수정이가 요즘 다른 남자들과 만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니? 네. 무슨 말씀이세요? 민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오늘 내가 직접 봤어. 수정이가 강남에서 남자들과 만나는 걸. 어머니, 그게 무슨. 2명이나 만났어. 서류도 주고받고. 정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 제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수야, 너도 의심스럽다는 거지? 아니에요. 하지만 확실히 해야겠어요. 민수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아내에 대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날 밤 수정이 집에 돌아왔을 때 분위기는 전과 달랐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수정이 평상시처럼 인사했지만 정옥과 민수의 시선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수정아, 오늘 어디 갔다 왔니?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친구 만나러 갔다고 했잖아요. 어떤 친구? 대학 동기요. 왜 그러세요? 수정은 남편의 달라진 어조를 눈치챘습니다. 그 친구가 남자친구니 여자친구니? 민수의 질문에 수정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세요? 그냥 궁금해서. 요즘 자주 만나는 것 같아서. 정옥은 옆에서 지켜보며 수정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분명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여자친구예요. 요즘 고민이 있어서 자주 만나게 됐어요. 수정이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어색했습니다. 그 순간 정옥은 확신했어요. 수정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사장. 진실에 가까워지기. 다음 날 민수는 회사에 반차를 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정말 수정이가 다른 남자들과 만나고 있을까? 민수는 믿고 싶지 않았지만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오후 1시 수정이 또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도 나가니? 민수가 물었습니다. 네, 어제 못다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수정이 화장을 하며 답했습니다. 민수는 아내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확실히 예전과 다르네. 화장도 진하게 하고. 수정이 나간 후 민수는 30분 뒤에 집을 나섰습니다. 어머니가 말한 대로 강남 쪽으로 향했어요. 역삼동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운 좋게 수정을 발견했습니다. 수정은 어제와 같은 카페에 있었어요. 민수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한 말이 사실임을 확인했어요. 수정이 한 남자와 진지하게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깔끔한 정장 차림의 남성이었어요. 저 남자는 누구지? 수정이가 말한 여자친구는 어디 있는 거야? 민수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아내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게 확실해졌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수정의 표정이었습니다. 집에서 보던 소심하고 조용한 아내의 모습은 없었어요. 자신감 있고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저게 정말 우리 수정이 맞나? 1시간 정도 지나자 수정과 그 남자가 악수를 하며 헤어졌습니다. 남자는 수정에게 두툼한 봉투를 건네주었어요. 봉투. 저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지? 민수는 수정을 계속 따라갔습니다. 수정은 다른 건물로 향했고 또 다른 남자와 만났어요. 이번에는 50대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역시 정장 차림이었고 수정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었어요. 또 다른 남자라고. 대체 몇 명과 만나는 거야? 민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내가 하루에 2명의 다른 남자들과 연달아 만나는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수정이 두 번째 남자와도 서류를 주고받는 모습을 본 민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어머니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어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수정이가 정말 다른 남자들과 만나고 있었어요. 그럼 내가 본 게 맞았구나. 정욱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설마 했는데 정말이었거든요. 2명이나 만났어요. 그것도 연달아서. 2명이라고. 어머, 이를 어쩌지. 정욱은 주저앉았습니다. 며느리가 정말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생각에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수정이 표정이 전혀 다르더라고요. 집에서 보던 모습과 완전히 달랐어요. 어떻게 다르던데? 자신감 있고 마치 다른 사람 같았어요. 민수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녁 7시 수정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평상시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어요.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욱과 민수 모두 수정을 의심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수정아, 앉아봐.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민수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네? 무슨 일이에요? 수정이 의아해하며 소파에 앉았어요. 너 오늘 정말 여자친구 만나러 간 거야? 네, 그렇다고 했잖아요. 수정이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미묘하게 떨렸어요. 그럼 내가 본 건 뭐지? 너 오늘 남자 2명이랑 만났잖아. 민수가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수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게 왜 거짓말했어? 도대체 무슨 일로 그 남자들과 만난 거야?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여보, 제가 설명할게요. 수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설명? 지금까지 거짓말해놓고 무슨 설명을 해? 정욱도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어요. 3년 동안 우리를 속여온 거야? 도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거야? 어머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수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말해봐.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민수가 다그쳤습니다. 수정은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일을 하고 있어요. 일? 무슨 일? 프리랜서로 마케팅 일을 하고 있어요. 정욱과 민수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숨겼어? 왜 거짓말을 한 거야? 그게 수정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뭔가 더 큰 비밀이 있는 것 같았어요. 5장. 충격적 진실 클라이맥스. 그게 뭐야? 끝까지 말해봐. 민수가 다급히 재촉했습니다. 수정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뭐라고? 정욱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당뇨 치료비가 한 달에 200만 원씩 나가잖아요. 민수 오빠 월급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수정의 말에 정욱과 민수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3년 전부터 몰래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집에서 할 수 있는 온라인 마케팅부터. 3년 전부터라고. 네. 어머니 병이 심해지시면서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가족들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수정이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시작했는데 실력을 인정받아서 오프라인 미팅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즘 자주 나가게 된 거예요. 정욱은 말을 잃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병원비를 위해 몰래 일을 하고 있었다니요. 그럼 서랍에 있던 통장들도? 네. 제가 번 돈들이에요. 어머니 치료비로 쓰려고 모아둔 거예요. 수정이 서랍으로 가서 통장들을 꺼내왔습니다. 이거 보세요. 매달 어머니 병원비 200만 원씩 빠져나가는 거 보이시죠? 정욱은 통장을 들여다봤어요. 정말로 매달 200만 원씩 병원비로 출금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럼 너는 3년 동안 내 병원비를 혼자 감당해 온 거야?
네. 제가 마케팅 일을 하면서 월 300만 원 정도 벌고 있어요. 어머니 치료비 빼고 나머지는 우리 생활비 보태고 민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이런 일을 혼자 감당하고 있었다니요. 그럼 왜 말하지 않았어? 왜 혼자 끙끙 앓았어? 말씀드리면 어머니께서 치료 포기하시려고 할 것 같아서요. 그리고 민수 오빠도 자책하실 것 같고 수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실제로 처음에 어머니께서 치료비 부담스럽다고 병원 안 가시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혼자 해결하기로 한 거예요. 정옥은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며느리가 3년 동안 이런 희생을 하고 있었는데 자신은 의심만 했던 거예요. 그럼 너는 대학원 진학은 어떻게 된 거야? 정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정은 결혼 전에 대학원에 진학하고 싶어 했었거든요. 포기했어요. 어머니 치료가 더 중요하니까요. 어머, 수정아. 정옥은 며느리를 끌어안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를 의심했어. 너를 나쁘게 생각했어. 괜찮아요, 어머니. 충분히 이상하게 보일 수 있어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너는 3년 동안 이 가족을 위해 희생했는데 나는. 정옥은 자책감에 눈물을 멈출 수 없었어요. 민수도 아내에게 다가가 안았습니다. 수정아, 미안해. 내가 너무 무능했어. 아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줄도 모르고. 아니에요, 오빠. 저는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어머니는 제 진짜 어머니잖아요. 수정의 말에 정옥은 더욱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럼 요즘 비싼 옷들은 일할 때 입어야 해서요. 클라이언트들이 대부분 큰 회사 사람들이라 단정하게 입어야 해요. 하지만 다 인터넷에서 저렴하게 산 거예요.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수정의 모든 행동에는 가족에 대한 사랑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수정아, 이제 그만해. 어머니 치료비는 우리가 다 같이 감당하자. 민수가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괜찮아요. 일하는 것도 재미있어요. 아니야, 이제는 혼자 하지 마. 우리가 모르게 이런 짐을 혼자 지지 마. 정옥이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니, 수정아, 정말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앞으로는 진짜 딸처럼 생각할게. 그날 밤 온 가족이 함께 울었습니다. 오해가 풀리고 진실이 밝혀지고 진짜 가족이 된 순간이었어요. 6장. 뒤늦은 깨달음. 다음 날 아침 정옥은 지난 3년을 되돌아봤습니다. 수정의 모든 행동들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어요. 수정이 항상 자신의 약 시간을 챙겨주던 일, 병원 갈 때마다 함께 따라가겠다고 하던 일, 비싼 검사를 받자고 권했던 일. 모든 게 나를 위한 거였구나. 정옥은 눈물이 났습니다. 며느리가 진짜 딸보다 더 자신을 생각해주고 있었는데 자신은 의심만 했던 거예요. 어머니, 아침 드세요. 수정이 평상시처럼 아침상을 차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옥이 보는 수정은 완전히 달랐어요. 수정아, 앉아. 같이 먹자. 네. 수정이 정옥 옆에 앉았습니다. 수정아, 어머니가 물어볼 게 있어. 솔직히 대답해줘. 네, 말씀하세요. 너 3년 동안 힘들지 않았니? 혼자 이 모든 걸 감당하면서. 수정은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마케팅 일을 배우는 것도 어려웠고, 클라이언트들과 미팅하는 것도 떨렸고. 그런데도 계속 한 이유가 뭐야? 어머니가 건강하게 오래 사셨으면 해서요. 그리고 어머니가 제게 정말 잘해주셨잖아요. 정옥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내가 언제 너한테 잘해줬다고. 처음 시집 왔을 때 기억나세요? 제가 요리도 못하고 살림도 서툴렀는데 한 번도 야단치지 않으셨잖아요. 정옥은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첫 아이를 잃었을 때 어머니께서 하루 종일 제 손잡고 계셨잖아요.
수정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정옥도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괜찮다, 우리 딸.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거야 라고. 그랬구나. 그때부터 어머니를 진짜 엄마처럼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프시면 제가 아픈 것 같았어요. 정옥은 며느리를 다시 보게 되었어요. 진짜 딸도 이렇게 하지 못할 일을 수정이 해주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수정아, 어머니가 정말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어머니 괜찮아요. 저는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민수도 출근 전에 아내에게 다가왔어요. 수정아, 나도 정말 미안해. 내가 무능해서 내가 이런 고생을. 오빠, 그런 말씀 마세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그래도 이제는 혼자 하지 마. 내가 부업이라도 해서 돈을 더 벌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일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실력도 늘고 있어서 뿌듯해요. 수정의 말에 정옥은 새로운 면을 발견했어요. 그럼 너 일하는 게 재미있니? 네.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지금은 정말 재미있어요. 여러 회사들을 도와주는 일이거든요. 그래. 우리 며느리가 그렇게 능력이 있는 줄 몰랐네. 정옥은 자랑스러웠어요. 며느리가 단순히 희생만 한 게 아니라 자신의 능력도 키워가고 있었던 거죠. 어머니,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뭐든지 말해봐. 계속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제 일이 재미있어졌거든요. 정옥은 고민했어요. 며느리가 계속 고생하는 것 같아서 걱정되었거든요. 하지만 수정아, 너무 무리하지는 마. 내 건강도 중요해. 네, 알겠어요. 그런데 정말 괜찮아요. 오히려 집에만 있을 때보다 활기차요. 수정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정옥은 며느리의 새로운 모습을 보며 놀랐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숨기지 말고 우리한테 다 얘기해. 힘든 일 있으면 같이 상의하고. 네, 그럴게요. 민수가 회사에 간 후 정옥과 수정은 둘만의 시간을 가졌어요. 수정아, 어머니가 하나 더 사과할 게 있어. 뭔데요? 너 미행한 거. 정말 미안해. 며느리를 그렇게 의심하다니. 어머니 괜찮아요. 충분히 이상하게 보였을 거예요. 아니야. 어머니가 너를 더 믿었어야 했어. 3년 동안 너를 지켜봤으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었을 텐데. 정옥은 진심으로 반성했어요. 어머니, 사실 저도 처음에는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머니께서 치료 포기하실까봐 무서웠어요. 그래도 말했어야 했어. 가족끼리 비밀이 있으면 안 되지. 네, 앞으로는 꼭 상의드릴게요. 그때 정옥은 수정의 손을 보았어요.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해서인지 손목이 아파 보였습니다. 수정아, 손목 아프지? 파스 붙여줄까? 괜찮아요, 어머니. 아니야, 어머니가 봐줄게. 정옥은 며느리의 손목에 파스를 붙여주며 마사지를 해주었어요. 어머니, 앞으로는 어머니가 수정이 챙길 거야. 우리 딸이 너무 고생했어. 수정의 눈에 눈물이 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진짜 어머니 같다는 걸 느꼈거든요. 7장. 보상과 치유. 일주일 후, 온 가족이 함께 앉아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수정아, 우리가 결정한 게 있어. 민수가 아내를 보며 말했습니다. 뭔데요? 앞으로 어머니 병원비는 우리가 반반씩 나누자. 내가 혼자 감당할 일이 아니야. 하지만 저는 괜찮아요. 아니야. 그리고 내가 하고 싶던 대학원도 다시 준비해. 수정은 깜짝 놀랐어요. 대학원요? 하지만 돈도 많이 들고. 걱정하지 마. 내가 야간 부업을 시작했어. 택시 운전이라도 해서 벌겠어. 민수의 말에 수정은 고개를 저었어요. 오빠, 그렇게까지 하지 마세요. 왜? 내 아내가 꿈을 포기하게 할 수는 없지. 정옥도 끼어들었어요. 수정아, 어머니도 찬성이야. 내가 공부하고 싶어 했잖아.
하지만 어머니 치료비는 어떡해요?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게. 수정이는 이제 내 꿈도 챙겨. 가족들의 지지에 수정은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정말 괜찮을까요? 물론이지. 우리가 진짜 가족이잖아. 정옥이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한 달 후 수정은 대학원 입학 준비를 시작했어요. 마케팅 일은 계속하되 시간을 조절해서 공부할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대학원 다니면서 일까지 하면 너무 바쁠 것 같은데. 괜찮아. 어머니가 집안일 도와줄게. 정옥은 며느리를 위해 요리도 다시 배우고 청소도 더 열심히 했어요. 어머니, 제가 해야 할 일을. 아니야. 이제는 어머니가 수정이 도와줄 차례야. 정옥은 진심이었어요. 3년 동안 받은 은혜를 갚고 싶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수정이 대학원 합격 소식을 가져왔어요. 어머니, 오빠. 합격했어요. 정말? 우리 딸 정말 대단하다. 정옥은 며느리를 껴안으며 기뻐했어요. 축하해, 수정아. 정말 자랑스러워. 민수도 아내를 안으며 축하했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네. 수정은 가족들의 지지에 감격했어요. 어머니, 오빠 정말 고마워요. 가족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꿈을 이룰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날 밤 정옥은 수정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었어요. 이게 뭐예요? 어머니가 젊었을 때 끼던 반지야. 이제 너한테 주고 싶어. 어머니의 반지를. 그래. 넌 이제 정말 내 딸이야. 수정은 반지를 끼며 눈물을 흘렸어요. 시어머니가 진짜 어머니가 되어준 순간이었습니다. 8장. 희망의 메시지. 1년 후. 수정은 대학원을 다니면서도 마케팅 일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더 큰 프로젝트들을 맡을 정도로 실력이 늘었습니다. 정옥의 건강도 많이 좋아졌어요. 정기적인 치료를 받으면서 당뇨 수치가 안정되었고 합병증도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병원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셨어. 이제 병원 가는 횟수도 줄일 수 있대. 정말요? 다행이에요. 수정은 진심으로 기뻐했어요. 수정아, 이 모든 게 내 덕분이야. 내가 열심히 치료비 대주지 않았으면 어머니가 이렇게 건강해질 수 없었을 거야.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죠. 민수도 부업을 통해 수입이 늘었고, 이제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어요. 우리 이제 진짜 잘 사는 것 같아. 그러게요. 가족이 함께 힘을 합치니까 이렇게 되는군요. 어느 일요일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수정아, 대학원 공부는 어때? 재미있어요. 제가 하던 마케팅 일과도 연결되는 부분이 많아서 더 도움이 돼요. 그래. 우리 며느리 정말 똑똑해. 정옥은 며느리를 바라보며 뿌듯해했어요. 어머니도 건강하시고, 저도 공부하고 일도 하고. 정말 감사해요. 수정아, 어머니가 하나 말할 게 있어. 뭐예요? 처음에 어머니가 너를 의심했을 때 정말 미안했어.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가까워진 것 같아. 어머니, 그때 모든 진실이 밝혀지면서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된 거야.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그 일이 없었으면 수정이가 혼자 얼마나 더 고생했을지 몰라.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몰랐을 거고. 수정은 눈물이 났어요. 저도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가족들이 저를 오해할까봐. 하지만 결국 이해해 주셔서 너무 고마웠어요. 우리가 진짜 가족이니까. 피는 물보다 진하지만 사랑은 피보다 더 진해. 정욱의 말에 모두가 웃었어요. 어머니, 그 말 정말 좋아요. 수정아, 앞으로도 우리 계속 이렇게 살자. 서로 믿고 사랑하면서. 네, 어머니.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날 밤 정옥은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로 이어진 관계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관계구나. 수정이가 3년 동안 보여준 사랑,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게 된 과정. 이 모든 게 우리를 더 단단한 가족으로 만들어 주었다. 3년 전 결혼할 때만 해도 그저 아들의 아내였던 수정이 이제는 정말로 딸이 되었어요. 세상에는 많은 가족의 형태가 있지만 가장 아름다운 가족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정옥과 수정, 그리고 민수. 이들은 오해와 갈등을 통해 더욱 단단해진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사랑은 때로 오해받지만 결국에는 그 진실이 밝혀지게 되어 있나 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죠. 여러분도 가족과의 오해나 갈등이 있으신가요? 혹시 지금 당장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조금만 더 인내하고 사랑으로 바라본다면 분명 진실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진짜 가족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사랑으로 감싸주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가장 아름다운 가족이 아닐까요?